가장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중에도 수질 파트죠. 이 부분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딱 집중을 해주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질 오염의 개념이 있어요. 자, 수질 오염의 개념, 그 다음에 정의가 따라 나오죠. 자, 정의라는 건데, 자, 이런 거 뭐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어떻게요? 인위적으로요. 사람이나 동물들이란 인위적으로 얘를 수자원이 오염되거나 인간이나 동식물에게 물의 이용 가치를 하락시키는 게, 그러니까 인위적인 요인 또는 비인위적인 또 되겠죠. 하여튼 어쨌건 간에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간이나 동식물 등의 물의 이용 가치를 하락시키는 게 수질 오염의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주세요. 예? 그러면 이런 수질 오염원이라는 게 인위적인 요인도 있지만 기타의 요인에 의해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수질 오염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나누게 되냐면 이러한 수질 오염원을 우리는 어떻게 나누냐?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수질 오염원은요. 자, 발생원에 따라서요. 발생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나누냐?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으로 나뉘게 돼요. 이것도 어려운 말이 아니죠. 자,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으로 나뉘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어떠한 특정 포인트에서, 비점, 어떠한 특정 포인트가 아닌 기타 다른 지점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점 오염원은 일정 장소에서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쓰고 버리고 하는 어떠한 가정하수가 있겠죠. 이러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가정하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산업폐수가 있겠죠. 뭐 공장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그러한 기타 오염물들, 이러한 산업폐수. 그 다음에 분뇨 축산폐수. 동식물이라든지 대주 사육장이라든지 소 키우는 그러한 장소들. 그래서 분뇨 축산폐수예요. 그 다음에 발전소 냉각수들도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한 포인트에서 나오는 그러한 오염물질을 이렇게 우리는 점 오염원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비점 오염원이가 있어요. 불특정 장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오염원들이 얼만큼 대략적으로 배출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봅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농경지에서 굉장히 우리가 뭐 저쪽 나주지방이라든지 충북 충남 쪽에서 농경지에서 비가 오게 돼가지고 특정한 경작지에서 나오는 토양 배수들. 그러한 비점 오염원들은 뭐가 있냐면 농경지, 그러니까 경작지죠. 경작지에서 나오는 어떠한 토양 배수들을 우리는 비점 오염원이라고 정의를 합시다. 그다음에 거리가 청소할 때, 지금 이제 비가 오게 되면 갑자기 비가 오게 돼요. 그러면 노면에 있는 것들이 기타 오염물질이 일정하게 그러니까 오염이 깨끗해졌다가 더럽게 됐다가 깨끗해졌다가 더럽게 됐다가 비점 오염물들이 비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우수관로로 통틀어서 오염물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러한 우리는 거리 청소 를 하거나 강우 유출수 등
이렇게 우리는 발생원에 따라서 점 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발생원에 따라서 이렇게 점 오염과 비점 오염원으로 있는데, 그러면 얘를 오염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방지 대책, 그러니까 제거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예? 그러면 제거 대책에는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점 오염원 방지를 위해서 제거 대책으로는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로 나뉘게 됩니다. 처리 방식에 따라서요. 그러면 이러면 처리 방식이에요. 처리 방식.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자, 물리적 처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흙탕물을 딱 받아가지고 막 섞은 다음에 한 30초만 가만히 내비두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흙탕물하고 흙이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위에는 깨끗하게 되겠죠? 그게 물리적 어떠한 중력에 의한 것들이 물속에서 가라앉지, 자연 그대로 가라앉으면서 되는 게 물리적 처리예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처리 시스템 개념에 다 도입돼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화학적 처리가 있어요. 자, 물속에는요,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굉장히 이온성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수은 같은 것들, 중금속류들은 이러한 것들이 물속에서 이온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어떠한 화학적인 약품을 투입을 해서 이온성, 양이온들이면 양이온들, 음이온들이면 이음이온들을 화학약품과 결합을 시켜서 침전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기금은 플러스 금, 마이너스 기금 마이너스끼리 해서 마이너스 기 오염물질이 있다. 그러면 플러스 극을 넣어줘서 얘를 침전시키. 그게 화학적 처리예요. 또한 뭐가 있을까요? 뭐 오존이나 기타 산화성 물질을, 산화제를 넣어서 유기물들을 산화시키는 거, 그러한 것들이 화학적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처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물속에 유기물들이 있어요. 영양염들이 뭐 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인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러한 놈들이 영양염들이 풍부하게 되면 물속에 뭐예요? 과부하 상태가 되는 거죠. 물속에 너무 많은 영양분들이 있으니까 그게 부영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적정량의 유기물들이 물속에 있을 경우 적정량의 미생물들을, 생물을 투입을 해서 그 미생물들이 유기오염물 또는 질소인을 잡아먹게끔 만들어서 물속을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생물학적 처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개념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되짚어 가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비점 오염원들을 교재 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오른쪽으로 가셔서 비점 오염원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딱 봤더니요, 문제가 지금 비점 오염원들이에요. 그죠? 왜냐, 여러분들이 최근에는요, 이러한 가정하수, 산업폐수, 분뇨, 축산폐수, 발전소, 냉각수는 정확하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예? 어디에? 하수종말 처리장에서는 BOD, MPPM, COD, MPPM을 나가지 마라.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죠. 점점 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폐수예요. 산업폐수에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산업폐수 얼마당 BOD 얼마 또는 중금속 얼마가 나가면 안 된다라고 다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비점 오염원들이 최근에 불특정 장소에서 많이 오염원이 가중시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비점 오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응? 상식적으로. 자, 비료를 너무 많이 주지 않는다. 그게 상식적인 거죠. 예? 두 번째로는 자연적인 질소 고정을 통해 질소 공급을 유도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연적으로 질소가 발생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소 고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질산성 질소로 가서 질산성 질소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질소에 대한 질산성 질소들이 다시 질소 N2로 가게끔 그런 것들을 유도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식물이 왕성하게 비료 성분을 흡수하는 식의 비료를 주고, 네 번째로는 오염원과 수자원 사이에 위치하는 수변 생태계를 보강한다. 자,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